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흐름을 보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매물이 늘어나고 있죠. 특히 서울 늘어난 건 둘째치고 경기, 인천 같은 경우 지금 기사에서 맨날 뭐라 그래요? 저는 투기꾼이라고 하지만 기사에서는 서울 투자자들이 서울 말고 수도권 아파트 싹쓸이 한다, 뭐 쇼핑한다, 혹은 외지인 투자한다, 엄청나게 늘어나고서 여기 다 쓸어가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늘고 있죠. 매수 우위지수 보면 어때요? 맨날 저기 보면은 매수 우위지수 이야기 많이 하죠. 오를 때는 그렇게 많이 다루더니 떨어질 때는 그렇게 안 다루다가 또 바닥 찍고 조금 오르면은 다시 심리 상승했나 이런 식으로 또 다루다가 거기서 다시 떨어지면은 또 잠잠해요. 근데 보면 어때요? 매수 우위지수 서울 계속 떨어지고 있죠. 경기 어때요? 경기도 막 그렇게 몰아붙여가지고 오르는 듯 하는데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다. 인천 같은 경우가 올랐다가 지금 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인천이 굳이 오를 이유가 있나요? 사실 지금 경기, 인천 유도해가지고 저번 달에 조금 나오게 만들었는데 사실상 저기가 막 매수가 증가할 요건이 되나요? 특히 인천 같은 경우 규제지역 지정되고 나서 완전 작살났죠.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유도하고 있다. 왜 계속 이렇게 유도하겠어요? 경기, 인천에 특히 매수심리 많이 유도하는 지역들의 특징은 뭐다? 비규제 지역 아니면? 왜냐면 비규제 지역이 오르면은 사실상 비규제 지역은 왜 비규제 지역이 된 거예요? 상급지가 먼저 투기 수요가 몰리니까 이쪽으로 제한을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하급지이기 때문에 규제가 안 걸리는 거죠. 그런데 하급지가 올라서 상급지를 필적하는 가격으로 간다. 그렇다면은 아무리 규제가 많더라도 요 가격보다는 더 높게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는 느낌으로 자꾸 하급지를 부추기는 거죠. 하급지 가격이 상승되기를. 그래서 지금 유도하는 패턴 보면 딱 두 가지예요. 비규제 지역 아니면 분양 많이 되는 지역. 그렇다면 답이 나오죠. 비규제는 왜 올리려고 한다고 그랬어요? 상대적으로 하급지이기 때문에 하급지 가격을 올려서 밀어서 상급지 가격을 올리게 만들려는 수작이죠. 그런데 원래대로 따져보면은 원래는 어떻게 돼요? 상급지 떨어지면 하급지가 밀려서 떨어지지 여태까지 막 하급지가 밀려가지고 상급지 올리진 않죠. 그 다음에 또 분양 많은 곳. 분양 많은 곳은 뭐래도 오른다고 그래요. 왜? 여기에는 가격을 띄워줄 사람들이 있으니까. 누가 띄워줘요? 건설사에서 매입해서 가격 띄운다. 또 여기에 언론은 왜 띄워주려고 그래요? 돈 받으니까. 광고비 받으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투기 수요들이 들어간다. 아무나 막 들어가는 건 아니고 웬만한 투기 수요들은 안 속는데 진짜 막 왜 자꾸 지금 2030 영끌, 2030 패닉바잉 유도하느냐? 요걸 잘 생각해 보면은 이들이 타겟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부동산 투자 자기네들 입장에서 제가 말하는 입장에서 부동산 투기를 거의 처음 해보는 시기일 거다. 돈 모아서 실거주 하려고 그랬는데 집값이 너무 오른다. 자꾸 이렇게 유도를 하니까 그러면은 내가 부동산을 사지 않으면 평생 내 집 마련을 못하겠네 라고 해서 부동산 갭 투기를 해보든 영끌을 해보든 유도해가지고 집을 사게 만든다. 왜 2030을 유도해요? 원래 사던 사람들이 사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이죠. 원래 사는 사람들이 사던 시기에는 그 사람들도 다 분석할 수 있으니까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부동산 시장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들어간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멈췄다는 건 뭐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 시장이. 그러다가 영끌 혹은 초보 갭투기꾼 이런 사람들이 언론의 말에 넘어가서 늘어나다 심리가 살아나게 되면 그때 들어가서 확 먹고 빠지는 거고. 근데 지금은 더 이상 그럴 상황이 안 되죠. 10월에 그렇게 띄우려고 했는데 거래량 조금밖에 안 늘었다. 그러면서 법인 매물 최대한 털었는데 아니 거래량이 늘었는데 매물은 더 늘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죠. 자, 매매 거래량 보면 어때요? 수도권 아파트 10월에 조금 올랐죠. 10월에 조금 올랐으면은 매물 많이 빠졌어야 되는데 왜 매물이 늘어날까요? 급매물은 왜 또 늘어나고 있을까요? 답은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어떤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매물들 많죠? 첫 번째는 일단 올해 내에 팔아야 되는 게 법인하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이죠. 이들은 올해 내에 팔아야 된다. 법인은 양도세 때문에.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대출 문제도 있고 양도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겹쳐있기 때문이죠. 여기에다가 조금 더 눈치 빠른 임대사업자들 내년 되면 양도세 폭등할 테고 혜택은 유지해준다고 그랬으니까 일단 말소해놓고서 올해 내로 팔아야지. 내년 초에 쭉 떨어질 거 뻔하고 만약에 내년 6월 지나서 다시 오른다고 칩시다. 안 오를 건데 엄청나게 심리 유도해가지고 다시 오른다고 칩시다. 그럼 뭐예요? 양도세가 더 많아서 팔게 되면 집값이 오르더라도 나한테 떨어지는 돈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1에서 5월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죠. 그 시장에 뛰어들기 전에 지금 올해 미리 파는 게 오히려 현명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잠깐 늘어난 거 10월에 끝났죠. 11월에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요? 이게 앞으로 뭐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다 짓게 되려면 한 달 반 만에 요 수준을 넘어서 요 수준이나 요 수준 정도까지는 회복할 수 있을 정도까지 늘어날 것 같나요?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런데도 계속 부추기고 있다. 뭐 때문에? 전세 난민 탈서울.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세가 계속 오른다. 이 여론 부추기고 있죠. 근데 전세가가 계속 오를 수 있나? 안 되죠. 그 다음에 전세가가 오르면 매매가 상승을 부추긴다? 이건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전세가 오르니까 중저가 아파트 산다. 왜 전세가 오르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했는지 아시겠죠, 이제? 제가 전세가 오르는 거 왜 자꾸 유도한다. 전세 매물 쌓이고 있고 월세 매물도 쌓이고 있다. 임대차 3법으로 효과 나타나는 거 일시적일 뿐이다. 그리고 맨날 공급 부족 탓하는데 사실상 멸실이 많아져야 공급 부족이 나타나는 거지, 멸실 없이 추가 입주가 줄어든다. 그것도 엄청 줄어든 거 아니에요? 그 전에 17년부터 입주가 엄청나게 늘어났죠. 왜? 14년에 연안 완화하니까 3, 40년 된 아파트들이 그때부터 합다투어 준비하면서 인허가가 15년에 막 나오기 시작했고, 인허가나 뭐 하면서 분양 준비해가지고 17년부터 분양 막 들어가면서 부수면서 멸실 엄청나게 많이 냈죠. 그리고 그 전에 재건축 완화해주면서 그 전에 준비하던 재건축들은 또 그때 들어오긴 했는데 멸실이 더 많이 늘어났다. 그러니까 그때 멸실이 많이 늘어나서 공급 부족이었는데 그 정도 입주에도 공급이 부족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 정도 입주한 것도 일시적으로 많아졌을 뿐이죠. 그 전에는 다 2021년이 엄청나게 줄은 게 아니에요. 17, 18, 19년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던 거지. 17, 18년이. 전세값 상승, 수도권 집값 들썩. 계속 이렇게 전세값 부추기는 이유. 이제 남은 게 이거밖에 없죠. 유동성 이제 끝났죠. 이야기했죠. 이제 채권금리 올라가고 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공급 부족? 말도 안 되죠. 8사 대책으로 공급 훨씬 더 많이 뿌리기로 했고, 그러니까 이제 전세밖에 잡을 거 없다. 건덕지 잡았다 이거죠. 얼마나 샀어요? 서울구치장. 이제는 연도 다 내서 하고 있어요. 이번 연도에 거래가 가장 많은 이유는 6월 때문이죠. 왜? 이번 연도에 금리가 한번 뚝 떨어져서 영끌할 수 있는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거기서 5월에 절세 매물이라고 말하면서 보유세 절세 매물이 끝났다라고 언론에서 앞다투어 때렸죠. 사실상 6월이 피크였죠. 왜? 10년 이상 양도세 중과 배제 다주택자, 그게 6월까지였는데 그들이 매물을 비싸게 팔 수 있도록 언론에서 때려준 거죠. 그러면서 6월에 거래량 엄청나게 늘어났다. 그리고 617, 710 맞고 뚝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지역이 다 똑같다. 그리고 다른 월, 지금 현재 월 보면은 저번에 막 오를 때에 비하면 훨씬 많이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올해 통째로 내가지고 가장 많다. 이렇게 하는 거죠. 계속 이런 식으로 몰아붙인다. 수도권 아파트 많이 산다. 지금도 엄청나게 사고 있어요. 지금 안 사면 안 될 것처럼 유도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꿀 버터칩이 나왔을 때 엄청나게 풍기 현상 하면서 뭐 지금 안 사면 안 될 것 같이 했었죠. 근데 그게 나중에 어느 순간 많이 풀려버렸다. 그런데 1년 통계 내가지고 이 꿀 버터칩은 올해 내에 계속 공급 부족이었으니까 앞으로 공급 부족일 거다.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 거죠. 그런데 인구를 보면 어때요? 경기도 쪽에 많이 살 수 있죠. 왜? 서울은 줄고 경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탈서울 현상이죠. 탈서울 현상은 왜 일어나요? 1번, 서울이 갑자기 살기 안 좋아져서. 2번, 서울이 경기도보단 살긴 좋은데 집값이 너무 비싸서. 당연히 집값이 비싸기 때문이죠. 근데 하락세는 항상 어떻게 나타났어요? 서울부터 먼저 나타났죠. 강남부터 서울로 번지고, 서울부터 경기도로 번지고. 왜 그렇게 돼요? 서울부터 떨어진다. 왜? 떨어지는 시기에는 많은 규제 정책에다가 매수 심리까지 떨어지게 되면서 그때부터는 뚝뚝 떨어진다. 그러니까 빨리 급매물, 투기 수요들이 그때 막 처분하려고 그러죠. 급하게. 그러면 서울 떨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투기 수요들이 처분한다. 그만큼 내 집 마련할 집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경기도에 살고 있던 실수요들이 상급지로 사서 이동을 하려고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이게 경기도로 번져간다. 그러니까 인구가 회귀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지금 서울에서 인구 어느 연령대가 제일 많이 빠지는 줄 알아요? 30대들이 서울 패닉바잉하고 연끌한다고 하는데 30대들이 서울 아파트 하나 살 때 30대 2명씩 서울에서 경기도로 빠져나갔어요. 그 비싼 집값과 임대료를 견디지 못해서. 그렇다는 건 뭐예요? 저렇게 나타나서 경기도가 오를 때라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밀려나고 있고, 지금 서울의 거래량이 급감했다. 매수 심리가 급격히 떨어졌고 지금도 떨어지고 있다. 매물과 급매물이 쌓이고 있다 라는 거는 서울이 조만간 하락세가 나타나고 경기도가 따라가게 될 것이다. 이런 현상인 거죠. 전세가 상승률, 매매가 7배, 규제 블랙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기사에서 말하는 건 전세가가 오르니까 매매가를 나중에 올릴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싶지만 사실상 전세가가 많이 오르고 매매가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예전에 MB 정부 때 나타났었죠.
원래는 전세가와 매매가가 같이 반응하게 되는데 규제가 강해졌을 경우 MB정부 때 아무리 많은 완화 정책을 쓰더라도 그 전에 참여정부 때 엄청나게 많은 규제 정책을 썼기 때문에 완화 정책으로 풀더라도 그 전보다는 확실히 강해진 상황이죠. 미친 척하고 풀어버렸죠. 그 다음 정부에서. 그 당시에 서울, 경기, 인천 매매가격 지수 언제부터 떨어졌어요? 리먼 터지고도 있었고 떨어졌지만 결국에 그 당시에 장기적 하락세가 나타났었죠. 그동안에 전세가 어떻게 됐냐? 전세가 쭉 올랐죠. 이건 최악의 상황이에요. 전세가 이렇게까지 안 올라요. 왜? 지금 막 유도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는 뭐가 많았다? 멸실이 많았다. 왜? 그때 보금자리 지구 그 다음 정부에서 싹 다 취소하면서 멸실은 해놓고서 공급을 안 들어오게 만들어놨지만 광명 시흥지구 이런 거. 근데 초창기에 막 보금자리 지구 하고 뭐 만든답시고 많이 때려 부쉈죠. 그러면서 전세 난민들이 생기고 그 전세 난민들이 전세가를 올리게 됐다. 근데 이번에 안전진단 강화해서 재건축이 막 나타나지 않고 있다. 못하게 막고 있죠. 멸실 함부로 나지 못하게 막고 있다. 멸실이 함부로 나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거는 이렇게까지 전세가가 오를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 올라요. 지금 엄청나게 부추기고 있는데 늘 이야기하지만 89년 이때는 진짜 공급 부족이었어요. 그래서 언제 풀렸냐? 91년에 1기 신도시 들어오면서 풀렸죠. 그리고 90년에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근데 이때 엄청나게 많이 폭등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때부터 안정되기 시작하죠. 자, 이때 1년에서 1년 늘렸으니까 이번에 2년 늘렸으니까 2년 동안 가냐? 아니죠. 왜냐? 그때는 무조건 다 1년이 느는 거고 지금은 선택에 따라서 2년으로 살 수도 있고 4년을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2년이라는 게 굉장히 애매한 게 저는 오히려 3+3가 더 잘 잡을 수 있다고 그러죠. 전세가를. 왜? 2년 살고 2년 살았는데 중1 때 들어와서 학군 강남이나 뭐 목동 학군으로 들어와서 분당이나 이런 데 가서 중1 때 들어와서 2년 살고 중3 때 대학에 갱신해서 고1 때까지 살았다. 그러면은 고2, 고3이 남았는데 무조건 이 동네에 남아서 2년 더 버텨야 돼요. 그러니까 무리한 전세 요구도 어쩔 수 없이 받아줄 수밖에 없다. 근데 3+3 같은 경우는 중, 고 이렇게 해서 다니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오히려 안정시킬 거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죠. 이 당시에 전세가 올라도 매매는 떨어졌다. 그런데 전세가 저 때처럼 오르지 않을 것이다. 제가 두 가지 이야기한 거죠. 결론, 거래량 증가했어요. 어디가? 이것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은 감소했고 경기, 인천이 증가했다. 자, 그리고 인구 역시도 서울에서 경기, 인천으로 빠지고 있죠. 이거 대표적인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고 밀어내면서 가격 올릴 수 있어요. 상승기 때는. 근데 문제는 지금은 어때요? 서울에 매물 증가하고 있죠. 급매물도 늘어나고 있다. 거래량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감소하고 있죠. 거기다가 매수 우위 지수도 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은 이 서울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경기나 인천으로 번져가기 마련이다. 원래 항상 이런 형식으로 일어났다. 왜냐면 하급지 수요가 인구가 빠진 게 밀려서 빠졌기 때문에 여기가 가격이 이제 정상화가 되기 시작한다면 여기서 다시 회귀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거래량도 저렇게 부추겼는데 굉장히 소폭 상승했죠. 그것도 10월 한정으로. 11월 보면은 아직 10분의 1이에요. 11월 반 정도 지났는데. 그 다음에 전세가가 올려준다. 지금 유일하게 잡고 있는 게 전세가가 올려준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되면 뭐라 그래요? MB 때랑 비교해봐도 그렇고. 그리고 전세가 올라도 떨어뜨릴 거고 이런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 멸실이 많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수도권 아파트 같은 경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아직도 법인 털어내지 못한 법인들 많고 임대사업자들 많고 말소되는 임대사업자들 많고 1가구 2주택도 많아요. 지금은 팔고 싶어서 안 달라는 상황이지 사고 싶어서 안 달라는 사람들만 그 물건 비싸게 사주고 당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